LA 지역 최저임금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는 7월 1일부터 직원 26명 이상은 시간당 14달러 25센트로 인상됩니다. 25명 이하도 13달러 25센트가 됩니다. 고용주 부담이 늘어나 반가운 소식이 아니지만 노동의 대가가 오르는 종업원들도 최저임금 상승이 그리 반갑지 않습니다. 오늘 시사 한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주와 종업원 양쪽 입장을 들어보고 한인사회에 미칠 영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김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주는 2019년 새해부터 벌써 미니멈 웨이지가 오르고 이번 7월 달부터는 LA시 그리고 카운티 거기서도 또 오르죠. 그렇습니다. LA 카운티, LA시 동일하게 오르는데요. 올해 7월 1일부터 직원 26명 이상은 그 최저임금이 시간당 14달러 25센트가 됩니다. 그리고 내년은 15달러가 됩니다. 하지만 비즈니스가 직원이 25명 이하면 거의 1달러가 차이가 나죠. 네, 그렇습니다. 직원 25명 이하는 13달러 25센트가 됩니다. 내년에 14달러 25센트가 되고요. 그리고 2021년 15달러가 됩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에는 미니멈 웨이지가 11달러에서 12달러로 올랐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26명 직원으로 해가지고 지금 26명 이상은 이제 그 12달러가 되고요. 그리고 25명 이하는 11달러가 됩니다. 그래서 매년 1달러씩 올라서 2023년에 15달러가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미니멈 웨이지가 올라도 물가가 같이 상승하면 좀 소용이 없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그 노동통계국의 지난달 물가 변동 지수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네. LA 지역의 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먼저 지난해 LA 지역 모든 제품의 평균 그 가격이 한 4.1%가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미 전체 평균 한 2.5% 인상에 비하면은 거의 뭐 2배 가까이 오른 거죠. 음식비도 LA는 1.6%로 그 전국 평균 1.2%보다 LA가 더 오른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최저임금은 연방, 주, 시 각각 다 다른데요. 연방정부 최저임금은 어떻습니까? 네, 연방정부 최저임금은 7달러 25센트입니다. 네. LA는 뭐 내년 15달러를 바라보고 있는데 뭐 거의 2배가 정도의 차이가 나는 거죠. 네,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최저임금이 상승하는 이유라고 생각하면 뭐 렌트비가 비싸다. 그리고 뭐 생활 비용도 너무나 비싸게 많이 지금 오르고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오르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캘리포니아 외에 미 전역에서도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20개 주 약 40개 도시에서 최저임금이 인상이 됐습니다. 뭐 약 한 1달러씩 올랐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뉴욕시는 올해 최저임금이 시급 15달러 시대를 가장 빨리 연 그 시가 됐습니다. 네. 15달러는 뭐 1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한 그 자영업자에게 그 사업장에 적용이 되는데요. 뭐 이는 사실 뭐 LA나 아니면은 뉴욕 뭐 대도시라 지금 또 15달러를 빨리 하고 있지만 뭐 인구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곳 그리고 네. 또 다른 곳들도 여러 곳에서 올라가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미주리 주에서도 올해 최저임금이 그 7달러 85센트에서 8달러 60센트로 올랐습니다. 미주리는 앞으로 한 5년에 걸쳐서 한 12달러를 목표로 계속 인상이 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미국 전국적으로 미니멈 웨이지가 오르고 있는데 그렇다면 혜택을 많이 받고 있겠네요. 네, 진보 성향의 그 경제연구소 EPI가 그 20개 주 40개 도시에서 그 최저임금이 인상이 됐고 또 최소 530만 명에게 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조사를 했는데요. 네. 이는 20개 주 전체 노동자의 한 8%에 해당하는 숫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최저임금이 오르면 그 장시간 일하는 사람들의 수입은 늘어나지만 적게 일하는 사람은 그 소득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뭐 LA를 비롯해서 뭐 전국적으로 최저임금 상승 원인 그리고 전국 평균 소득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이제는 우리가 좀 캘리포니아 주 그리고 LA시를 집중적으로 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LA 지역에 살고 있는 많은 한인들을 만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눠봤을 것 같은데 네. 7월 1일을 많이 혹시 기대하고 있나요?
7월 1일을 많이 기대하고 있냐라고 많이 물어봤는데요. 네. 그 한인타운이라는 카페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한 20대 그 한 여성 직원을 만나봤습니다. 뭐 최저임금을 받고는 있지만 그 바리스타를 꿈꾸고 있어서 뭐 일하면서 돈도 벌 수 있어서 굉장히 일에는 만족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뭐 만들고 계신 거예요? 지금 아메리카노요. 보통 많이 바쁘세요? 어떠세요? 보통 이렇게 출근하시고 하면? 저희 계속 바빠요. 손님이 커피 손님이랑 음식 손님이랑 와인이랑 맥주랑 다 파니까 계속 손님 단골 손님 특히 많거든요. 직접 만드신 걸 또 가져다가 또 주시네요? 네, 제가 좀 바빠서요. 네네네. 잠시만요. 네. 7월 1일 좀 기대되세요? 어떠세요? 기대도 처음에 되는데 생각해보면 그게 올라갈수록 그러면 직원들도 많이 잘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도 살짝 불안감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왜냐면 내가 이 잡을 계속 킵할 수 있나. 물가가 올라가니까 그런 거가 좀 안 좋은 쪽인 것 같아요. 미니웨이즈 올라가는 게 좋으세요? 싫으세요? 모르겠어요, 솔직히. 좋으면서도 아, 이게 결국 좋은 건가?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당연히 미니멈 웨이지가 오르면 사람들이 좋아야 하는데 고용이 불안해지고 그리고 덩달아 이제 물가가 또 상승을 해서 지출이 더 늘어나는 것을 많이 걱정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많은 직원들을 고용하고 있는 비즈니스 오너들의 입장에 봤을 때 혹시 이런 분들은 인력을 줄이려고 하고 있나요? 봉제업계를 하나 들 수 있는데요. 네. 노동 집약적 산업이죠. 노동자가 많다는 것은 그 업체가 얼마나 많은 생산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판가름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26명의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직원이 뭐 100명이라든지 뭐 50명 이상이라면은 뭐 당연히 이제 올해 7월이면은 14달러대 최저임금이 되겠죠. 네. 그러나 이제 뭐 25명 이하 는 13달러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25명 이하는 이 늘어나는 인건비를 1년 동안은 그래도 좀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많은 인원 감축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25인 이상하고 25인이 똑같은 그런 그 레이스를 줬다고 치면은 사람들이 25인 이상을 데리고 일을 하는데 그거를 그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한두 명이 아니고 20, 30명이 되면은 30명 데리고 하는 거나 25명 데리고 하는 거나 별 차이가 없으니까 공장을 줄여서 25명 미만으로 맞추려고. 사실 한인 봉제 업체가 어렵다는 소식은 굉장히 저도 많이 들었거든요. 뭐 7년 전에도 어렵고 뭐 10년 전에도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 이렇게 어렵습니까? 네, 뭐 그 말도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이 봉제 업계가 어려운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한인이 운영하는 이 봉제 공장을 한번 찾아가 봤는데요. 네. 공장 안은 히스패닉 직원들이 여성 의류를 아주 열심히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 업체는 21년간 운영이 됐었고요. 네. 그래서 자바 시장이 이 호황을 누릴 때부터 뭐 요즘 많이 어렵다는 지금까지도 계속 운영이 되는 업체입니다. 뭐 업주 입장에서는 사실 뭐 좋은 시간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난 한 10년간 봉제 공장은 서서히 그 매출이 줄고 또 최저임금이 상승을 하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었습니다. 네. 한인 봉제 업계 업주들은 최저임금 상승으로 뭐 어떻게든 해보려고 엘파소로 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라스베이거스, 뭐 심지어 멀리는 뭐 멕시코로도 공장을 이전을 했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 뭐 대부분 손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LA 지역에서 뭐 계속 일한 이 업주와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사실 눈물을 좀 글썽이더라고요. 뭐 최선을 다해 뭐 버텨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최저임금은 사실 뭐 계속 오르고 있고 그러다 보니 뭐 돌파구를 찾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사실 뭐 열심히 일한 이곳에서 은퇴를 목표로 했지만 사실 이대로 가면은 그 목표가 지금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계획한 게 물거품이 될까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10년 전까지만 해도 원청업자가 7개, 8개의 소잉 공장을 거느리면서 딜이 들어왔어요. 이 옷을 나는 스타트를 일부러 50부터 하고 싶다. 그러면 일부 40에도 할 수 있고 일부 30에도 할 수 있고 그런 룸이 솔직히 말해서 있었어요. 근데 인건비가 올라가면서부터 단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봉제 공장들은 그런 딜을 하지 않아요. 그런 딜을 해서
그 사람들의 옷을 가지고 와서 해봤자 저희가 자폭하는 거예요. 그냥 업주가 나한테 내가 미니멈 웨이지를 받아서 살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또한 업주의 책임이에요. 이걸 옷을 만들어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내가 무슨 비즈니스를 하든 간에. 그런데 그게 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애들하고 문제가 생기고, 문제가 생겼을 때 마치 저희가 그냥 죄인이 된 것처럼, 특히 노동법에 관한 문제는 그거를 지키려면 제가 오늘이라도 이걸 접어야 돼요. 이렇게 직원 26명 이상에 있는 비즈니스도 어렵다고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사실 투자만이 살 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투자를 하려면 더 돈이 많이 들겠죠. 그러다 보니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생존의 방법은 봉제 그거를 개혁을 해야 돼요. 투자를 하고 내가 제대로 된 기업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한 10여 년간 너무나 많은 그런 그 축소의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금이 비축되질 않았어요. 어디다 이렇게 하소연해서 개선될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말하지요. 유명 브랜드나 이런 거를 해라 그러면 굉장히 이거는 시스템이 다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어느 정도 애드해 갖고 하는 거를 원하지요. 그걸 다 바꿔 가지고 뒤집어서 하기에는 그거는 저 혼자만의 힘도 아니고 어떤 기업이라든가 어떤 브랜드하고 매칭을 해서 가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걸 아직까지 저희 필드에 트라이를 하려고 들어오는 그런 것도 많지 않고. 그렇다면 앞서 최저임금을 받는 직원들부터 돈을 지불하는 고용주까지 이렇게 최저임금 상승이 반갑지 않다는 코멘트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반대로 최저임금이 오르면 지출이 더 늘어나고 그리고 한인타운 경기에 좀 도움이 된다는 의견은 없습니까?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은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그러면 종업원들이 돈을 더 벌고 그 종업원들은 밖에서 돈을 더 쓰고 소비가 늘어나서 자영업자들이 또 소득이 늘고 대기업과의 그런 임금 차가 줄어들고 또 종업원들은 또 일의 만족도와 능률도 오르겠죠. 돈을 더 받게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종업원들도 고용주와의 임금 차이를 줄이게 돼 그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의 생활이 나아진다는 것이 이 최저임금 상승을 지지하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지금 LA 한인타운의 현실은 사실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죠? 많은 한인들이 수입은 늘어났지만 주거비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네. 물가 상승으로 지출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반갑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본 임금을 올리는 거는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다지 찬성하지 않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기본 임금을 올리기 전에 집세라든지 물가가 안정이 돼 있으면 굳이 기본 임금을 올려가지고 주인도 힘들고 종업원도 힘든 그런 길이 아니잖아요. 안 해도 되잖아요. LA 지역 물가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한인타운에서 점심을 먹어도 15달러에서 20불, 팁을 포함해서요.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렇죠. 한인 식당들은 어떻습니까? 그 한인 식당가들은 그 최저임금 상승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된다라는 것에는 사실 좀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점심 고객이 줄고 있다고 합니다. 한 회, 두 회 그렇게 그러니까 세 번씩 오시던 분들이 좀 이제 횟수를 줄여가면서 오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요즘에 미니멈도 많이 올랐고 특히나 저희 집은 이제 소고기가 위주인데 소고기 가격이 마트 보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너무 많이 떠가지고요. 저희도 어쩔 수 없이 가격을 올리다 보니까 그런 횟수가 많이 좀 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최저임금 상승으로 소비자는 줄고 그리고 고용주는 운영의 부담이 커져서 이렇게 직원을 줄일 수도 있다고 하는데 참 안타까운 이야기만 계속 나오는데요. 네. LA 한인타운 최저임금 상승으로 장점의 이야기는 없나요? 한인타운은 사실 대기업보다는 스몰 비즈니스가 많죠. 그렇죠. 식당이라든지 카페 그리고 서비스업이 사실 많지 않습니까? 그만큼 사실 단순 노동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이 많다는 건데요. 경제 전문가들에 의하면은 득보다는 실이 많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보면은 가장 피해를 보기 쉬운 계층이 임금이 낮은 노동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고용주 입장에서 저희가 간단하게 심리적으로 생각하면
어차피 비싼 돈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숙련된 사람을 뽑고 싶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돈을 적게 받더라도 경험을 쌓는다든가 아니면 그래도 그나마 그 직장에도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항상 많은 그 경제학의 현상을 보면 고용주 입장에서도 또 고용인 입장에서도 항상 그 별로 이렇게 좋은 결과가 안 나옵니다. 우리 한인타운에서도 이제 바로 그러한 부작용을 많이 느끼는 그러한 그 영세업자들 또 소규모 업자 하시는 분들이 꽤 많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역시 경제학의 전통적인 경제학 이론에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제 전문가들에 따르면 한인타운 같은 경우는 전문직과 그리고 고소득자들이 늘어나는 구조로 이제 변화가 되고 있다는 말인데, 그렇죠. 그렇다면 단순 노동직들은 이제 미니멈 웨이지만 받는 분들은 계속해서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인데 네. 어떤 직업들이죠? 사실 이게 또 근데 어떤 직업이라기보다 사실 앞으로는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임금이 높은 네. 그 사람들이 가장 좀 어려울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아주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 15달러 이상에서 한 25달러 정도 이하를 말하는데요. 최저임금은 오르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사실 수입이 거의 제자리거든요. 서민들의 삶은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죠. 그럼 불만이 많아질 텐데요. 최저임금이 오르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도 같이 올라야 하는데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15달러 이상, 25달러 미만의 소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좀 또 암울한 상황입니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고용주들의 부담이 커지겠죠. 그러다 보니 15달러 이상에서 25달러 정도를 받는 그 사람들도 올려줘야 하지만 고용주 입장에서는 돈을 올려주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기업의 오너 입장에서는 미니멈 웨이지가 올라가는 것만 해도 부담인데 거기에 다 계층별로 그게 똑같은 비율을 올려주게 되면 기업도 상당히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도 보면은 많은 회사들이 미니멈 웨이지가 올라가면서 그 중간층이 조정이 된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그건 이제 기업마다 그 상황에 따라 맞춰지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한 부분을 피하는 방법이 뭐가 나오냐면 미니멈 웨이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자격이 안 되는 직원들을 내보내는 거죠. 그러면은 중간층에 있는 사람들도 좀 억울함이 없게 되겠죠. 아, 저 사람은 원래 저 정도 받을 수 있는 직원이다. 이렇게 되면서 해결하니까 역시 결과적으로 보면은 미숙연공 그다음에 저임금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한 그 프레셔로 다가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곧 터지겠네요. 네, 벌써 터지고 있습니다. 그 LA 호텔 노조는 지금 최저임금, 그러니까 물가 상승을 고려해서 최저임금을 올려달라. 최저임금을 최소 25달러로 올려야 한다라고 지금 시위를 펼치고 있고요. 현재 LA USD 그 교사 노조도 그 현재 받고 있는 그 연 수입의 그 6.5% 인상해 줄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최저임금 상승으로 뭐 물가도 오르고 그리고 최저임금보다 이제 높게 받는 샐러리맨들도 이제 생활이 굉장히 어려워져서 돈을 더 올려야 한다는 이야기도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도미노 현상이 꼭 최저임금 상승 때문이라고 보기는 좀 힘들지 않습니까? 네, 그 말도 맞습니다. 근데 그 최저임금 상승을 지지하는 한인 그 노동단체는 네. 15달러 상승도 사실 부족하다는 입장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네. 뭐 또한 물가 상승이 꼭 이 최저임금이 올라가면서 이 물가도 계속 올라간다. 그리고 경제에도 계속 악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은 뭐 어떤 통계를 봐야 되냐라고 하면서 그렇게는 볼 수 없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렌트비가 아주 높아지고 있죠. 그 높아지는 이유는 최저임금 때문에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는데, 근데 그 문제 해결하려면은 제일 적게 받는 사람들 등 위에서 문제를 던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좀 더 크게 봐서 팔리시 쪽으로 렌트 문제 그리고 경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꼭 생각해요.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그냥 최저임금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 다 있다는 거는 아니에요. 이런 문제들이 최저임금이 더 올라가도 우리는 해결해야 된다고 봐요. 또한 종업원들이
줄어들 것이다라는 우려도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LA도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이 계속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실업자는 늘지 않았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실업률을 보면 거의 바닥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LA, 캘리포니아를 비롯해서 실업률이 낮아서 거의 완전 고용 상태에 가까운데, 그리고 또한 최저임금 상승과 함께 노동자들의 혜택도 또 많아졌습니다. 네. LA는 올해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에게 6일간 병가를 법으로 보장을 하고 있고요. 네. LA 카운티는 그 캘리포니아 주법에 속하기 때문에 그 3일이 그 병가를 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직장에서 오버타임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샐러리만 받는 간부급이라든지 매니저들, 네. 이 사람들도 전부 지금 미니멈 웨이지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매니저급이죠. 그러다 네. 보니 최저임금이 아니라 최저임금의 2배가 본인의 최저임금이 되는 것입니다. 오버타임을 못 받는 사람들, 시간당으로 일하지 않는 사람들, 샐러리만 받는 사람들이 미니멈 threshold이 미니멈 웨이지 2배예요. 그래서 small business under 26 employees 이제는 11불 더블은 45,760불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exempt worker minimum threshold이에요. 그리고 large businesses 49,920불까지 올랐습니다. 미니멈 웨이지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매니저나 그런 분들 미니멈 threshold이 올라갔어요. 이렇게 최저임금이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요. 지난 5년 전부터 최저임금이 계속 오르는 이유, 그 중에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최저임금이 15달러로 설정된 또 이유가 있습니다. 네. 이는 노동조합과 진보 지지단체들이 그 미 전역에서 시간당 최저임금을 15달러까지는 올려야 한다라고 사실 오랜 노력의 이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도 노동자 우대 정책을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 게빈 뉴섬 전 샌프란시스코 시장 그리고 현 새로운 민주당 주지사가 취임을 했는데요. 네. 캘리포니아 주는 물론 LA시도 빠르게 오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네. 바로 오바마 케어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소득이 낮은 사람들에게 그 메디칼 혜택이라든지 아니면은 많은 정부 보조 혜택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정부 보조금이라는 게 결국은 국민들의 세금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 최저임금을 높이면은 정부 지원금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최저임금이 그 사실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그 임금이 오르는 이 시장 경제가 아닌 정책에 따른 결정이었다는 의견들이 많은 것입니다. 최저임금 상승은 캘리포니아 주나 아니면 다른 주 그리고 로컬 정부에서 주도하기 때문에 다양한 정치적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최저임금에 대한 지금까지 장단점을 이야기했는데요. 네. 단점을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한인 사회는 이제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운영 시스템을 좀 개선해야 한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미 단순직보다는 사실 전문직 직장인들의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소득이 높아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전문성과 경력을 갖춘 이 인력들이 굉장히 대우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신입보다는 경력자 위주로 지금 채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경력자를 뽑는 포지션이 많이 늘어났고요. 한 20% 정도 가까이가 경력자 위주로 더 늘어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연봉도 한 10,000불에서 15,000불 사이 정도가 더 평균 연봉이 더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새로운 사람을 뽑으려다 보면 현재 있는 포지션 중에서 더 잘하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회사를 발전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경력자를 더 선호해서 뽑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최저임금이 올라도 LA 지역에서는 높은 렌트비 때문에 살기 어렵다는 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한인타운에서는 이제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서비스업 직원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많죠. 네. 그렇기 때문에 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인타운에서 혼자 벌어서 최저임금으로 아파트 렌트비를 낼 수 있는 시대는 사실 이미 많이 지났죠.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그 한인
그 서비스업계 종사자들을 만나봤는데요. 네. 그 임금보다 사실 팁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최저 임금만 벌어서는 사실 살 수가 없으니까요. 네. 그런데 직원들이 적으면은 사실 팁을 쉐어하는 게 줄어들기 때문에 좀 더 소득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하지만 또 뭐 종업원들이 지금 만일에 줄어들게 되고 그래서 또 일하는 사람들이 줄어들면은 일도 더 많이 힘들어지고 그러면 또 서비스의 질도 낮아지기 때문에 팁이 또 더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 팁이 줄어들까 봐 굉장히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좀 더 있는 게 나아요. 그래야지 더 서비스를 더 드리고 저희가 더 친절하게 서비스를 더 cater 해주면 그만큼 손님들도 저희한테 팁을 더 드리거든요. 근데 만약에 워커들이 더 없으면 저희가 잠시만요 그러면서 손님도 화나고 저희도 그러면 그만큼 서비스를 못 해주니까 미안하고. 직원들 입장에서는 고용 불안, 그리고 업주 입장에서는 비용 감축, 그리고 임금이 이제 낮지만 최저임금보다 높은 사람들은 함께 모여서 임금 인상 시위까지. 사실 최저임금 상승 이후 이렇게 늘어나는 사회적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장점도 많지 않습니까? 많죠. 이제 노동자들이 이제 단합이 되어서 싸워서 하루 8시간을 만들었고, 그리고 휴일날에 일하면 오버타임, 그리고 병가까지. 이건 고용주가 만들어준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노동자들이 변화시킨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하지만 한인사회는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업계의 시스템 변화, 그리고 하루빨리 새로운 솔루션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죠. 김결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LA시는 직원 26명 이상의 경우 올해 7월 1일 14달러 25센트, 내년이면 시급 15달러 시대를 엽니다. 전문직을 제외한 일반 직원들의 미래는 그리 밝지 않다는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떠나는 사람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인건비 부담이 많은 업체는 자동화 시설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프랜차이즈 업체에는 자동 주문 시스템이 들어선 지 오래입니다. 노동 집약적 산업은 인건비가 낮은 나라로 공장을 옮기거나 이미 옮겼습니다. 그리고 고용주와 노동자 모두 기업과 개인의 발전을 위한 노력이 시급한 시점입니다.